이번에는 한산리 18세로 호장공 이윤경 선조님의 7대 손이자 증시조 한산부원군 문정공 목은 이색 선생의 목은 1대 손, 목은 2세 인제공 이종학 선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도 듣는 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존칭 휘를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표상 한산시 호장공계 8세 선조이자 목은 2세이신 인제공 이종학 어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1대손 인제공 이종학 선조는 한산군 문효공 이곡 선조의 손자이자 한산부원군 목은 이색 선조의 차남으로 한산리시 권지호장계 8세로 호장공 이윤경 시제의 7대손입니다. 이종학 선조의 자는 중문이고 호는 인제입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의 형님은 11살이 많은 부친 목은 이색 선조의 장남 문양공 이종덕 어른이고 동생분은 7살 아래로 목은 이색 선조의 삼남 양경공 이종선 어른입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는 1361년에 출생하였습니다. 간제 신용희의 제자로 14세에 고려 성균시에 급제하였고 이성계와 정도전의 역성혁명에 협조하지 않아 1392년 7월에 정도전의 주도로 인제공을 장사현으로 귀양제를 옮길 때 무천욕에서 손흥정에게 목이 졸려 애석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의 31년간의 짧지만 굵은 연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은 아버지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33세인 1361년 고려 공민왕 10년이자 원나라 지정 21년에 목은 이색 선생과 31살인 화원군 안돈권 씨 권중달의 따님 정신택주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출생합니다. 60세 전후인 할머니 요양현군 함창군부인 함창진 씨도 생존하셔서 고향 한산에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가정 이곡 선생은 10년 전인 135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증조부 찬성공 이자성 선조님은 49년 전인 1310년, 증조모 삼한국 대부인 흥예희 씨는 11년 전인 1351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 큰 고모부 우문관제학 반남 박상충, 둘째 고모부 반위위 시사 영해 박보생, 셋째 고모부 예문관대제학 나주 나계종과 넷째 고모부 경주 정인랑이 계셨습니다. 그해 11월 홍건적이 나를 일으켜 송경을 함락함으로써 공민왕이 남쪽 안동으로 피난할 때에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이 공민왕의 어가를 안전하게 수행하여 1등 공신의 호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이 공양왕에게 아직은 원나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간하여 정동행성을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그해 12월에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은 정삼품 상계 정의대부 추밀원 최승선 한림시도각사 중춘추관 수찬관 지제교 지병부사에 전임되었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은 아버지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34세인 1362년 고려 공민왕 11년이자 원나라 지정 22년 그해 11월에는 정삼품 정순대부 밀직사 우대헌 지헌관 제학 지제교 충춘추관 수찬관 지군부사사로 목은 이색 선생이 전임되었습니다. 부친 목은 선생은 홍건적으로부터 서울 송경이 수복되어 감에 따라 9월에 공민왕을 모시고 원주에서 청주로 옮겨오셨습니다. 10월에는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이 불호사의 일로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은 왕의 어보에 왕의 국세를 찍는 일을 하셨는데 이때 공민왕이 불호사에 밭을 하사하려고 환관에게 국세를 찍는 숭패를 내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은 공민왕에게 대신들과 먼저 의논하는 듯이 시행할 것을 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목은 이색 선생의 도장 찍는 일을 중지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국세를 찌고 불호사에 밭을 하사하셨습니다. 이에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은 신은 이미 옳은 일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일을 고치지 못하였으므로 오히려 미미한 것을 막아 그 싹이 터 나오는 것만 단속하니 무슨 공이 있사오리까. 일에 임하에서는 곱게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금의 진노하심을 얻었습니다. 라며 사직서를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 공민왕은 전녹생을 시켜 사직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인정왕 이종학 선조님 나이 만 2세되던 때에 아버지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는 35세였고 이때 1363년 고려 공민왕 12년이자 원나라 지정 23년 2월에 홍건적을 평정한 후 공민왕은 원주에서 청주를 거쳐 개경 남쪽 흥왕사에 행궁을 설치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신인 김영이 전해 홍건적 평정의 공신인 정세운, 안우, 김득배, 이방실 등을 시샘하고 모함하여 살해하더니 이번에는 병신 정변에 가담한 후에 원나라로 도망가 모략을 일삼는 기황후 측근 최유 등과 더불어 행궁에 자객을 보내 공민왕을 시해하려 했으나 공민왕이 비실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환관 안도치와 모군선생에 절친 양파 홍원박이 순직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영 장군이 달려와 자객들을 도륙하고 김영을 붙잡아 경주에 귀양 보내고 후일 서울 개경거리에서 효수하였습니다. 윤 3월에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은 호정 1등 공신에 오르고 왕궁의 초상화가 진열되는 도형 벽상 공신에 오르시고 공신에게 내려주던 훈공을 기록한 증표의 책으로 붉은 글씨로 적어 반쪽을 공신에게 주고 반쪽을 나라에 보존하는 철권과 일결이 현재로 치면 3만 평에서 15만 평에 이르는 무려 300만 평에서 1500만 평에 이르는 밭 100결 그리고 노비 19를 하사받으셨습니다. 5월에 부친 목은 선생은 공민왕을 모시고 서울 개경으로 환도하였습니다. 5년 전 복지한 정동행성의 학교, 제사, 교량, 전량, 저술 등의 일을 관장하는 원나라 봉은대부 정동행중서성 유학제거에 제수되었습니다. 목은 선생은 그해 12월에는 종이품 단성보리공신, 봉익대부 밀직제학, 우문관제학, 동지춘추관사 상호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서장관으로 원에 갔던 문익점이 원으로부터 목화씨를 들여와 이듬해인 1364년에 단성의 정천익에게 재배시켜서 고려의 목화 재배를 성공시켰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이 만 3세 되던 때에 아버지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는 36세였고 1364년 고려 공민왕 13년이자 원나라 지정 24년이었습니다. 이해 정월에 부친 목은 선생은 종이품 봉익대부 밀직제학 우문관제학 동지춘추관사 제점 서운 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5월에는 인제공 선조님의 할아버지 가정 이곡 선생의 문집 20권을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이 편집하고 가정 이곡 선생의 사위이자 인제공의 큰 공호부인 박상충이 초판 20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음력 7월에는 신돈이 여정이었다가 공민왕이 첩위된 반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명이 노민호인 우왕이 출생합니다. 후일 이성계는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인 왕씨가 아니라 신돈의 아들인 신씨라며 폐위하여 죽인 명분으로 삼았으나 공민왕과 우왕의 사부인 목은 선생은 우왕이 공민왕과 후에 순전왕으로 추증된 궁인 한시사에서 태어났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야는 후일 1376년 우왕 2년 3월 명덕태후에게 자신이 우왕의 생모라고 주장하다가 이인임에 의해 임진강에 수장되어 사망합니다. 10월에는 1356년 별난을 준비하던 기황후의 오빠 기철이 사전에 발각되어 철퇴를 맞아 죽은 병신 정변으로 인해서 공민왕에 대한 기왕의 원한으로 원왕제가 공민왕을 폐위하고
충선왕이 서자 덕훈군을 국왕에 책봉하고 최유에게 원 요양 1만군을 주어 고려를 침공하자 공민왕은 최영과 이성계를 보내 격퇴시켰습니다. 그러자 원순재는 공민왕의 복위 조칙을 다시 내리고 최유를 잡아 고려에 보내서 극형에 처하게 합니다. 이에 부친 모근 이색 선생은 하례문을 작성하여 원나라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의 만 4세 되는 해는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가 37세로 1365년 고려 공민왕 14년이자 원 지정 25년이었습니다. 그해 3월에 부친 모근 선생은 종이품 봉익대보 첨서 밀직지사 보문관 대제학에 전임되고 2월에는 예문관 대제학과 제조전 선사에 임명되고 또 10월에는 과거의 시세를 내고 면접을 보는 동지공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지공고 초은 이인복과 더불어 윤서중, 하련, 노승, 맹희도, 조호 등 28명의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또한 부친 모근 선생은 과장에서 서적 반입을 금지하고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과거 부정행위 방지법인 수혁 역설을 시행하였습니다. 인덕 공명 자의 선한 휘 노국 대장 공주의 난산으로 노국 공주가 원해서 별세하자 공민왕은 무리하게 노국 공주의 추모 불사를 일으켜 원상이 자자해졌습니다. 그에 더하여 개경 현화서 주지이자 서자 출신 승려 편조를 왕사부에 추대하여 국정을 일임합니다. 편조는 환속하여 신돈이라 이름을 개명하고 농지를 농민에게 보급하고 양인에서 노비가 된 자들을 면천해주는 등 급진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고려 권문 세족의 원한을 한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제공 선조님이 만 5세 되던 해는 아버지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가 38세로 1366년 고려 공민왕 15년이자 원나라 지정 26년으로 3월에 간관 정추와 이전호가 요물이 나라를 그르치니 제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올린 신돈 횡포에 대한 상소문에 노한 공민왕이 상소문을 불태우고 모근 이색과 찬성 이춘부, 김난, 김달성에게 정추와 이전호를 국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모근 선생은 태조 이래로 500년 사이에 일찍이 한 명의 간관도 죽이지 않았는데 지금 간관을 죽인다면 나쁜 소문이 멀리 퍼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달래어 정추와 이전호는 사형을 면하고 정추는 동네 현감으로 이전호는 장사 간무로 좌천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추는 후일 정당문화까지 올랐지만 25살이던 이전호는 낙향하여 공주 석탄에서 운동 생활을 하다가 1371년 31살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사후 이전호는 성균 대사성에 추정되었고 10살이 된 그 아들 이인국은 장거 직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인제공 선조님이 만 6세 되던 때는 아버지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가 39세로 1367년 고려 공민왕 16년이자 원지정 27년 이해 7월 조부 가정 이곡 선생과 부친 모근 이색 선생의 스승이자 절친이었던 익제 이재현 공이 작고하였습니다. 모근 선생이 익제 이재현 선생의 묘지명과 익제 문집의 서문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11월에는 부친 모근 이색 선생이 종이품 광정대부 판밀직 사사에 임명되었고 12월에는 판개성부사 지춘수 관사 겸 성균 대사성 제점 서운 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7년 전 홍건적의 난 때 병화로 소실된 숙문관터에 성균관을 건축하고 생원과를 증성을 하여 생원들을 입학시키고 태학장에는 모근 선생이 겸직하고 생원들을 가리키는 강관에는 영가 김구영, 오천 정뭉주, 반남 박상충, 밀양 박의중, 경산 이승인 등의 관리들을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겨울에 모근 선생은 원나라로부터 조열대보 정동 행중서성
좌우 사랑 등에 제수되었습니다. 후일 모군 이색 선생을 귀양 보내고 또 죽이고 장남 이종덕과 차남 이종학을 참살한 이성계의 오남 이방원이 출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이 만 7세 되던 해는 모군 이색 선생의 나이가 40세이고 1368년 고려 공민왕 17년 또 원나라 지정 28년이자 명나라 홍무 원년입니다. 성균관을 열자 몰려든 유생이 수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태학감인 모군 선생은 학제를 오경사제로 개편하여 총 9제를 설치했습니다. 일경일제식 수업을 진행하여 성리학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학관들의 경서 강의가 있은 후에는 수업이 정자와 주자의 뜻에 맞는지 난상 토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사장 암기에 끝나지 않고 그 뜻과 심성이치를 연구하여 학술 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공자의 도를 높이고 이단을 배척하고 인의와 공례를 숭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억불양위의 배불운동이 태동하여 최해, 이재현, 가정, 모군 같은 이들은 불교를 지선과 지성의 종교로 공존하자는 파와 초은 이인복, 백문보, 정몽주, 정도전처럼 불교를 멸륜과 해국의 종교로 말살해야 한다는 파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강제례의 불교의식을 버리고 주자가래의 유교의식을 국가적 차원으로 받아들여 가래에 의한 가묘제를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부친 모군 선생은 쇠약해가는 원나라의 조열대부 정동 행중서성 좌우 산항 중에 선수되었습니다. 4월에는 공민왕이 성균관의 구제에 직접 나와 친히 재생들에게 경의를 시험하면서 모군 선생에게 시권을 읽게 하는 독권관에 임명하여 이첨 등 7인의 급제자를 배출하였습니다. 8월에는 부친 모군 선생은 종이품 광정대부 3사 좌사에 승진되었습니다. 9월에는 주원장의 명나라가 세력을 확장하여 원나라의 수도 연경을 침공했고 원나라는 연경에서 북으로 퇴각하여 북원이라는 나라로 축소되어 중국 대륙은 명나라가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고려에서는 친명파가 태동하여 급속도로 세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의 동생이자 모군 선생의 삼남인 양경공 이종선 어른이 출생합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이 만 8세 되던 때는 모군 이색 선생의 나이는 41세로 1369년 고려 공민왕 18년이자 명나라 홍무 2년 원나라 지정 29년이었습니다. 이해 4월에는 명나라가 우호적으로 먼저 사신 부보랑 설사를 파견해 왔습니다. 5월에는 고려는 명나라의 수도 금릉, 지금의 남경에 사신을 보내 명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고 명나라에서 먼저 사신을 보내온 것에 대한 감사의 표문을 올렸습니다. 6월에는 모군 선생이 정이품 하계 숭록대부 3사우사 진현관 대학사 지춘수관사 겸 성균 대사성 제점사천감사로 고쳐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공민왕이 마음에 노국공주 영전을 웅장하게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가나다가 공민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시중 성제 유탁을 왕과 신돈이 주기로 했으나 모군 이색 선생이 간쟁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고려는 7월부터 원나라 지정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명의 홍무 연호를 사용하여 명나라의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8월에는 부친 모군 이색 선생이 동지공고가 되어 지공고 초은 이인복과 함께 유백유, 권근, 장덕량, 서경, 박근, 강원, 이지, 백중윤, 송문중 등 33명의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이에 형님 문양공 이종덕이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님 문양공 이종덕의 장자인 사윤공 이명유가 출생합니다.
11월에는 원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고려는 원나라가 서경에 설치했던 동령부를 공격해서 탈환합니다. 그해 6월에 공민왕이 마음에 노국공주 영전을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가나다가 공민왕의 노여움을 사서 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던 시중 성제 유탁을 왕과 신돈이 죽이려 했으나 모근인석 선생이 간쟁으로 구해줬다는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민왕은 왕윤사 동쪽 언덕에 노국공주의 영전을 지었는데 터가 좁다 하여 공민왕은 다시 마음 서쪽에 다시 터를 잡아 아주 넓고 크게 노국공주의 영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시중유탁이 마음의 영전 재건축은 백성을 괴롭히고 과한 재정만 소모시킬 뿐 아니라 역술사도 그곳에 건물을 세우면 나라에 불길하다 하니 이를 목숨을 걸고 간한다 하니 공민왕이 노요 유탁을 옥에 가두고 모군 선생에게 유타의 죄를 묻는 유시문을 지으라고 하고 유탁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모군 선생이 공민왕에게 유탁의 죄가 무엇인가 물으니 공민왕이 말하기를 유탁의 죄는 첫째, 오랜 동안 거위직에 있으면서 불의를 많이 행하여 하늘이 노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큰 가뭄을 들게 한 죄가 죄. 두 번째는 연복사의 농지를 갈취한 죄. 세 번째는 노국공주의 장례와 제사에 참여하지는 불경죄. 네 번째는 노국공주의 장례를 영화공주의 전례로 낮추어지는 죄 등을 과 더불어 몇 가지 죄를 더하여 열거하며 불충과 불의가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느냐 하며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모근 선생이 이것은 모두 지나간 일로 죽일 만한 죄명이 아니며 유탁이 글을 올려 영전의 제역서를 중지할 것을 정하였으니 지금 열고한 죄로 죽인다 해도 백성들이 글을 올려서 죽였다 할 것이니 다시 생각하십시오 라고 답하였습니다. 공민왕이 더욱 노하여 유시문 작성을 재촉하니 모군 선생은 공민왕이 총애하는 신돈을 물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유시문을 지어 죄를 만들겠습니까? 유탁이 글을 올린 일은 영도첨의 신돈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니 신돈이 말하기를 노신도 알고 있었으나 전하의 노여움이 두려워 감히 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삐져버린 공민왕은 국세를 봉하고 국왕의 업무를 중단하고는 정비의 궁으로 치과하며 단식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반찬을 물리치고 거의 맨밥만 먹으며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튿날 신돈이 공민왕의 노여움을 풀고자 모군 선생을 항명한 죄를 물어 처벌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군 선생은 신이 공민왕의 귀여움을 받아 포위부터 시작하여 높은 벼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옛 성인이 말하길 왕의 덕을 도울 만한 자는 반드시 숨김없이 말하는 법이 있습니다. 왕의 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어 은혜의 만번에 이르도 갚을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유탁이 옥에 갇힌 몸이 되었는데 신이 감히 죽일 만한 죄목이 없다고 힘써 주장한 것은 어디까지나 왕에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달으시어 대신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하시기를 신이 우는 것은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실수로 인하여 왕의 이름이 후세에 불미하게 전해질까 두려워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옥관이 이 말을 공민왕에게 전하니 공민왕은 그 말을 듣고 감동하여 깨닫고는 유탁을 석방하고 모군 선생에게 전하기를 내일 목욕하고 입조하면 내 모군공에게 사과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공민왕은 더욱 모군 선생을 공경하고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모군 선생은 공민왕의 명을 받아 문무의 제사를 올렸는데 석전제례가 홍건적 취임 이후 예의와 문무를 크게 피폐해져 회생하지 않자 약식으로 채소 등으로 간략하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모군 선생은 이를 바로잡아 법식에 맞도록
제례 절차를 고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문생 가운데 집사를 선발하여 의식을 3일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풀려난 유탁은 아쉽게도 1371년 신돈이 죽자 노국공주 장사를 아주 간략하게 예를 표하는 방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헌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헌사들에 의해서 탄핵을 받아 개성에 위치한 청교역에서 아쉽게도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이 만 9세 되던 때는 아버지 모군 이색 선생은 42세로 1370년 고려 공민왕 19년이라 명나라 홍무 3년 명나라가 처음으로 과거서를 내려서 고려 선비에게 명나라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자 부친 모군 이색 선생은 촌 이은복이 고시관이 되어 명나라 과거에 보낼 공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사 선발을 위해서 초장, 2장, 3장 등 3번의 시험을 거치는 삼장 통고법을 실시했습니다. 명나라 과거에 임할 공사는 이승인, 박실, 권근, 김조, 유백규, 박이중 등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때 공사 합격자증 권근은 나이가 만 17세에 불과하여 공민왕이 걱정을 하자 모군 선생이 장차 크게 쓰이게 될 것이니 연소하다 말할 것이 못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권근이 바로 모군 이색 선생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정몽주, 정도전 등과 함께 배원 칙명을 주장했고 모군 이색 선생과 함께 조선왕조의 협조를 거부하다 이성계가 직접 설득하여 조선왕조에 적극 협조하게 되고 태조 정종, 태종 때까지 부귀와 권세를 누린 양촌, 안동, 원씨, 권근 바로 그 권근입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이 만 10세 되던 해에 아버지 모군 이색 선생님의 나이는 43세였고 1371년 고려 공민왕 20년이자 명나라 홍무 4년이었습니다. 이에 보면은 모군 이색 선생이 과거를 주관하는 지공거가 되어 김잠, 김약향, 남재, 김진양, 이백유, 진배경, 왕강, 염정수, 이갱, 홍, 김약채, 조소, 조견, 유경, 유강 등 33인의 인재를 선발하였습니다. 4월에는 명나라가 내외 체제를 정비하고 북원을 압박하게 하자 고려는 명나라와 북원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7월에 모군 선생은 공민왕의 명을 받아서 고려조의 역사를 기록한 금경록을 증수하였습니다. 7월에는 모군 선생이 공신의 호인 단성보리 공신에 문충 보절천하 공신의 호가 더해진 정의품 하계의 품계인 숭록대부 정당문학에 임명되었습니다. 그해 9월 26일에는 할머니이신 요양현군 함창군 부인 김씨께서 작고하셨습니다. 12월에는 단성보리 공신 문충보절 천하 공신에 문충보절 동독 천하 공신의 호가 더해졌습니다. 이해에 형님 문양공 이종독의 둘째 아들인 문혜공 이맹균이 출생하였습니다. 이해에는 또 신돈이 공민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게 발각되어서 수원에 유배되었다가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복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훗날 역성혁명을 일으킨 이성계파는 우왕이 신돈과 원래 신돈의 첩인 반야의 아들인 신씨라 폐위했다고 하고 모군 이색파는 공민왕과 신돈의 첩 반야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궁인 한씨의 소실로 공민왕 사이에서 태어난 왕씨의 후손이라 기록했고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 궁에 들이고 대군에 봉한 이상 이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의 나이 만 11세 되던 해인 이때는 아버지 모군 선생의 나이가 44세로 1372년 고려 공민왕 21년이자 명나라 홍무 5년에 명나라는 나의 최애 우가장 침공을 구실로 고려의 요동 출입을 금지하는 요동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그해 6월에 부친 모군 이색 선생은 정의품 광정대부 정당문학에 복직하고
예전 관직인 예문관 대제학, 지춘수 관사, 성균관 대사성, 제점 서운 관사에 판전의 사사를 더하여 제수되었으나 모친의 3년상을 치르고 있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은 아버지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45세인 1473년 고려 공민왕 22년이자 명나라 홍무 6년엔 명나라의 폐악질이 극이 달하기 시작하여 실제로 요동으로 향하는 모든 육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은 어려서부터 단한 모습에 공의에 밝고 지혜로우며 영특하고 호골스러운 천품을 타고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이미 정주학의 연원인 이치를 기피하라 부친 모근 선생의 질문에 막힘이 없으셨습니다. 이에 부친 모근 선생은 이종학은 장차 나를 뛰어넘어 청출을 어람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며 흐뭇해하셨습니다. 공민왕은 그의 11월에는 모친의 3년상을 마친 모근 이색 선생을 종일품 대광 한산군에 봉하였습니다. 공신의 호는 단성보리 공신, 문충보절 천하공신, 문충보절 동독 천하공신을 유지하셨습니다. 이에 형님 문양공 이종덕의 세 번째 아들인 정원건 이맹준이 출생하십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 만 13세 되던 해 아버지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는 46세로 1374년 고려 공민왕 23년이자 명나라 홍무 7년이었습니다. 간제 신용의 문화생인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이 만 13세의 어린 나이로 성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3월에 부친 모근 이색 선생은 오랜 절친인 초은 이인복을 이루셨습니다. 이때 부친이 몹시 슬퍼하며 초은 선생 묘지명을 제작하였습니다. 9월 하순에는 홍련과 환관 최만성에 의해 공민왕 시해 사건이 벌어져 시중 경복흥은 종친 중에 차기왕을 정하려 하였으나 이인임에 의해 공민왕이 생전에 바라던 대로 우왕을 집권시킵니다. 이때 우왕의 나이 10살이었습니다. 이인임은 홍련과 환관 최만생을 잡아 죽이고 멸문지화를 시켰습니다. 또 11월에는 명나라 사신 예주부사 임밀과 열목대사 채빈 등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도중에 채빈은 호성관 기미에게 살해당하고 기미는 임밀을 잡아서 북원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월에 공민왕의 부음을 알리고 우왕의 즉위를 승인받기 위해 장자원은 명의 견명사로 보냈는데 중대 명사신 채빈의 사회 소식을 듣고는 도망쳐서 돌아왔습니다. 12월에 명이 보복할까 두려워 겁을 먹은 이인임 일파는 명을 멀리하고 북원에 가까이 하는 배명 친원책을 취하고 판밀직 지사 김서를 북원에 보내 공민왕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명에서는 5년 전 공민왕을 승인한 입장이기에 공민왕 시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명나라 사신까지 살해되니 공민왕에 대한 죽은 뒤에 내리는 시효와 우왕의 성습을 인정해주는 문제를 담보로 고려에 지나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명나라가 요동의 육로를 폐쇄하여 명나라 조공은 해로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명은 무리하게 제주마 2,000피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는 밀란이 일어났고 최영 장군이 평정했지만 친명파와 친원파의 갈등이 고른 기포만 갔습니다. 그해 12월에 부친 모근 이색 선생은 종일품 하계인 중대광 한산군에 진봉되고 지서연사를 겸하여 임명되어 명과 북원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수를 펼쳐야 하는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문양공의 사남 판춘추공 이맹진이 출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생의 나이 만 14세 되던 해 아버지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는 47세로 1375년 고려우왕 원년이자 명나라 홍무 8년에 우왕을 옹립한 배명 친원책을 펼치는 이인임일파는 정도전 등 친명파들을 유배보내고 명과 원에 대한 양다리 외교를 전개합니다. 그 와중에 6월에는
큰 공허부인 문종공, 박남박씨, 박상충이 친명책을 주장하다가 44세의 나이로 귀향길에서 작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님 일파는 원나라를 달래는 목적으로 8월에 원나라 고위 관직을 지냈던 모군 이색 선생을 우왕으로 하여금 종일품 상계 3중대관 한상군에 재진봉시키고 명예문 춘추관사 겸 성균 대사성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신의 후도 추가하여 추중보절 동독 천하 공신을 내렸습니다. 1370년 고려우왕 2년이자 명나라 홍부 9년에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이 만 15세의 나이로 사마시에 재합격하고 이어 지검고의 정당 문학 홍준성과 동지검고의 진밀원 한수가 주재한 을과에 급제하여 장흥고사에 임명되고 이어 예문관 검열이 되었습니다. 이해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은 삼중대왕 문화시중 이춘부의 딸인 군부인 양성이 씨와 혼인하였습니다. 1377년 고려 우왕 3년이자 명나라 홍무 10년에는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이 만 16세 나이로 한림 직학사와 춘추관 편수관 겸 지재교가 되었습니다. 부친 모군 선생은 조부 가정 선생의 뜻에 따라 증조모 삼한국 대부인의 명복을 비는 대장경을 완성하였습니다. 우왕은 지신사 노승에게 명하여 향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때 완성된 대장경은 지금 일본의 모 대학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의 장남 광목공 이수가 어른이 출생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 광목공 이수가 어른의 후손입니다. 9월 초하로 부친 모군 선생은 스스로 깨우쳐 경계하는 그린 장경잠을 지으셨습니다. 그해 11월에는 명나라가 구금했던 요동의 고려인 350명을 풀어주었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의 나이 만 17세 되던 해 아버지 모군 선생의 나이는 47세로 1378년 고려우왕 4년이자 명나라 홍무 11년에 지난해 명의 감금했던 요동의 고려인 350명을 풀어준 것에 대한 사은사가 연경에 다녀오는 길에 처음으로 명의 예부상서로부터 황제의 뜻을 전달받았는데 고려는 제나라 임금과 명나라 사신을 살해한 역적의 나라이니 그 대신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1월에 부친 모군 선생은 우왕의 명을 받고 천도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왕은 홍준선, 권중하 등에게 이르기를 개경은 바다를 끼고 있어 뜻밖의 화를 당할 염려가 있고 도읍을 정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지기가 쇠퇴했다는 이유로 도선의 책을 참고해서 새로 마땅한 도읍지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받은 이들은 서운관 관리들과 더불어 모군선생 박진동과 함께 북소인 신계의 기달산으로 천도를 할 것을 건의해서 북소, 조송, 도감까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북소가 해운에 불편하다는 등의 연유로 말미암아 천도 계획은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이 만 18세 되던 해 모군 선생의 나이는 51세였고 1379년 고려우왕 5년이자 명나라 홍무 12년이었습니다. 그해 5월 부친 모군 선생은 우왕의 사부가 되었습니다. 이해 모군 선생은 공민왕을 애도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린 호불기행을 지으셨습니다. 부친 모군 선생은 동생 양경공 이정성과 장조카 사윤공 이맹유에게 다음과 같은 계자 손실을 주어 주었습니다. 귀천자 분태초로 귀하고 천하게 되면 스스로 착함을 하는 데 달려있고 현우원제 양몽중 어질고 어리석음은 어릴 때 잘 기르는 데 있고 여조당파 분음석 너의 무리들은 마땅히 초음을 아끼고 잡아서 막부기가 문효공 우리 가문을 일으키신 문효공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부친 스스로 또한 아래와 같은 시도 지으셨습니다. 도종사육 백액문
도정사육은 조금도 용납지 말고 매위 아증 고양단 항상 아이들을 위하여 끝까지 잘 이끌리라. 이해 10월에 모근이색 선생은 종일품 하계 중대강 정당문학 우문관대제학 영예문 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 상호군으로 4년 전보다 한 단계 깎여서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근 이색 선생의 입김으로 1377년 우왕 3년 2월에 북원이 한림승지 패자적을 파견하여 우왕의 책봉을 허가하자 반짝 북원의 언어 선광을 사용한 뒤 한 해 뒤인 1378년 우왕 4년 9월에는 다시 친명으로 돌아서서 명예 홍무연어를 다시 사용하면서 모근 이색 선생이 이용가치가 없자 모근 이색 선생의 품계를 깎아버린 겁니다. 이놈의 실리 외교의 단면을 모근 선생의 품계의 높낮이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함에도 모근 이색 선생은 명의 5년치 미납 조곡물로 금 500근, 은 5만 양, 포 5만 필, 말 5천 필을 요구한 세공을 깎아달라는 진정표를 작성하여 명나라에 보내 조공을 많이 깎았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의 차남 진목공 이수규가 출생합니다. 이 진목공 이수규 어른은 후일 김제 군수와 진주 목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이 만 19세 되던 때에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는 52세로 1380년 고려 우왕 6년이자 명나라 홍무 13년이었습니다. 이때 형님 문양국 이정독이 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해 12월에 우왕이 문양공의 기첩인 매화를 빼앗아 길가의 인가에서 간음하고 궁중에 들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친 모근 선생은 집에 별씨를 지지장이라 이름짓고 단가 지지단가를 지었고 병으로 관직에 나가지 못하자 봉급을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이 만 20세 되던 해 모근 선생의 연세는 53세로 1381년 고려 우왕 7년이자 명나라 홍무 14년 명나라가 그동안 밀린 조공을 납부하라는 명목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다시 북원을 이용해보고자 그해 9월에 부친 모근 선생을 다시 종일품 상계 삼중대광 영예문 춘추관사 한산군에 재임명하였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어른의 삼남 총제공 이숙당 어른이 출생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인제공 이종학 어른이 만 21세 되던 해는 모근 이색 선생의 연세가 54세로 1382년 고려 우왕 8년이자 명나라 홍무 15년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정식으로 5년간 밀린 조공을 납부하라고 금 500근, 은 5만 양, 포 5만 필, 말 5천 필을 요구를 해오고 그러자 고려는 다시 북원을 이용해보고자 그해 11월에 모근 선생을 또다시 종 1품 3계 3중대간 판삼사사 영예문 춘추관사 상호군에 재차 임명을 하였으나 모근 선생은 병을 칭하여 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려가 명나라의 무리한 조공 요구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자 진헌 반 전색을 설치하여 조공 납부 업무를 전담시켰습니다. 이해에는 동생 양경공 이종선 어른이 15세의 나이로 순흥군 안종원이 지공고를 맡고 판우덕 부사 윤진이 동지공고를 맡은 문과에 합격하고 좌랑과 정랑을 역임하였고 사헌지비와 사관을 지냈습니다. 이때 장조카인 사윤공 이명유가 15세 성균관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인제공 선조님이 만 22세 되던 해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는 55세로 1383년 고려 우왕 9년이자 명나라 홍무 16년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조공 납부를 성공적으로 마치라는 명을 받아서 그해 3월에 부친 모근 선생은 또다시 종일품 상계 삼중대간 한산군 명예문 춘추관사에 봉해지고 12월에는 판삼사사에 재차 임명되었습니다.
형님 문양공 이종독의 차남 문예공 이맹균이 13세에 성균시에 합격하고 후일 부윤 이점의 부인이 되는 인제공 이종학의 장녀가 출생하였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이 만 23세 되던 해이고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 56세인 1384년 고려 우왕 10년이자 명나라 홍무 17년에 명나라의 조국 납부를 드디어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해 7월에 목은 이색 선생은 제차 종일품 상계 삼중대강 한산 부원군 영해문 춘추 관사에 다시 봉해지고 그해 윤 10월에 드디어 진원 반전색에서 마련한 금 500근, 은 5만 양, 포 5만 필, 말 5천 필 중 금 500근 중 96근 14냥과 모자라는 것은 말 100필 등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하여 인주이시 연산군 이원괭을 명해보내 명에서 5년치로 요구한 조공 전량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명태조는 일전에 구금했던 사신 김유, 홍제상 등을 방면하였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의 24세 되는 만 23세 되는 나이로 총삼품 중정대부 성균사성에 제수되었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이 만 24세 되던 때는 아버지 목은 이색 선생의 연세는 57세였고 1385년 고려 우왕 11년이자 명나라 홍무 18년이었습니다. 이해 4월 정몽주의 집에서 베푼 기로연에서 우왕은 꿇어 앉아 목은 선생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명나라의 조공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명예 사신으로 갔다가 구려죽이던 김효 홍상제 등이 풀려났고 9월에 명사신 추탁이 명항제가 우왕의 책봉을 승인했으며 전왕의 시호를 공민으로 허가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목은 선생은 명태조에게 권하는 감삼은 수명지송을 지으셨습니다. 그 공으로 인해 그해 12월에 부친 목은 선생은 정일품 상계 벽상 사만 삼중대강 검교문화시중 영해문 춘추관사 상호군과 한산부원군에 재임명되었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의 25세 만 24세의 나이로 정삼품 하계 봉순 내부 판 내부 시사 겸 지전법 사사 삼사의원 예문관 직제하게 제수되고 이어 정삼품 상계 정순 내부에 임명되어 당상관에 오르셨습니다. 형님 문양공 이종독의 차남 문예공 이맹균이 15세의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인제공 선생님의 나이 만 25세 되던 해에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는 58세로 1386년 고려 우왕 12년이자 명나라 홍무 19년에 명나라는 조공 납부가 완료되자 요동 통행을 허락하고 7월에는 조공이 3년 1조 공마 54필로 잠시 현실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해 4월 부친 목은 선생은 5번째로 조정의 인재를 뽑기 위한 과거를 주관하는 지공고가 되어 맹사성, 길재, 조원, 정권 등 33명의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이때 판문하부사 조민수의 아들이 낙방하자 동지건고인 영흥방이 뽑아주자고 하자 부정합격은 없다고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때 연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나이 20세 이하의 합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명나라 조공이 3년 1조 공마 54필로 현실화된 공으로 그해 7월에 목은 이색 선생은 제차 정일품 상계 벽상 사만 삼중대광 한산부원군 명예문 춘추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이 만 25세 26세 나이로 정삼품 상계 정순대부 성균관 대사성 판전교 시사 예문관 제학 보문관 제학에 임명되었습니다. 10월 1일에는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의 넷째 아들인 양도공 이숙묘가 출생합니다. 양도공 이숙묘는 후일 형조판서와 지도령 부사를 지내셨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전님의
나이 만 26세. 이때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는 59세로 1387년 고려우왕 13년이자 명나라 홍무 20년이었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은 판전교 시사 예문관 제학, 지제교 춘추관 수찬관, 지전리 사사의 일을 맡으셨습니다. 봄에 무성 윤서증과 성도 산사에 동숙하였는데 꿈에 이인이 나타나 제상대로 나가 시를 지으라 청하니 지은 시에 열정은 기억나셨습니다. 우경 일리거 빗방울은 쟁기지를 독촉하고 운함 대아래 구름은 드넓은 들판에 덮여있네만 기억하셔 말하니 무송이 말하길 인제공은 장차 묘당에 올라 재상으로서 백성에게 덕을 베풀 징조라 해석하였습니다. 이때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은 병으로 관직을 사양하고 집에 머물면서 시중 이성님과 좌사 영흠방을 탄핵하였습니다. 시중 이성님은 작은 집에서 낳고 자랐는데 재상이 되자 넓은 땅을 점유하고 큰 집 3채를 지었고 좌사 영흠방도 탐하기를 일삼으니 국사를 망칠 사람들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종이품 봉익대부 지밀직 사사인 형 문양공 이종독은 하정사로 명나라에 갔으나 명황제가 입국을 불허했으니 문양공은 불신하게 된 일의 내력을 요동도서를 통해 황제에게 고하고 천령 이북 공업령에 이르는 땅은 모두 고려의 영토이니 요동의 통행금지를 풀고 치수하려는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형님 문양공 이종독은 과거 급제 후 승선, 한림시독, 진현관 문학, 부추일, 성균관 내사성, 지서연, 보문관 제약, 밀직직, 지밀직 사사를 지내셨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 만 27세 되던 해에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의 나이는 60세로 1388년 고려 우왕 14년이자 명나라 홍무 21년이었습니다. 이해 정월 1일에 이성계의 협력을 받은 최영이 이인과 임견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자 혼란을 막아달라며 부친 목은 선생에게 정일품 벽상 사만 대삼중대광 판삼사사 상호군 우문관 대제학 영해문 춘추관사에 임명시켰습니다. 봄에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은 정삼품 우대인 지군사사가 되셨습니다. 명나라가 3월에 천령이를 설치하여 천령 이북을 점령하자 고려조정에는 이성계에게 명을 내려 공격하여 천령 이북을 회색하라는 요동정벌을 명하였습니다. 4월에는 우왕이 인제공에게 명하여 조병육 정신에게 요동정벌군의 승리를 기원하는 초제를 올리게 하였습니다. 5월에 우군 도통사 이성계는 1. 소국이 대국 침국이 침가가 불가하고 2. 여름철 발병도 옳지 않고 3. 원정시 외구 침범이 우려가 있고 4. 장마로 인해 활과 손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4대 진군 불가론을 들어 회군을 청하였습니다. 회군의 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항명하고 위화도에서 군사의 머리를 돌려 회군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8군 도통사이자 시중인 최영을 잡아 지금의 고향인 고봉현, 고향시인 고봉현의 귀양 보내 죽이고 형님 문양공 이종독도 곤장으로 때려 죽이고 우왕도 신도의 아들이라고 폐위시켜 서민 신분으로 강화도로 보내 감금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조민수를 좌시중에 자신은 우시중에 올랐습니다. 이성계 마음대로 종실에서 허수아비 왕 하나 만들려다가 시중 조민수가 대비인 공민왕비와 상의하니 이세기 일대에 이름난 선비요 고려의 기둥과 주춧돌 같은 신하이니 그와 의논하여 왕을 정하라 하였습니다. 조민수가 장단에 가서 목은공에게 물으니 전왕 우왕을 다시 세우라고 하니 그러진 못한다 하고 그러면 전왕이 아들이자 공민왕의 손자가 있는데 딴 의논이 뭔 필요하냐 하니 우왕의 아들 창을 창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고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이
공민왕이 생전에 우왕을 강령대군에 봉했고 우왕을 차기왕으로 세우라고 유언도 남겼는데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왕의 성을 바뀌고 아비를 바꾼단 말인가 하니 이성계파에 대한 인제공에 대한 탄핵이 격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9일엔 부친 모근 선생의 회갑을 맞아 축소잔치를 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성계 일파가 위화도 회군을 한 후 최영을 죽이고 형님 문양공 이장독을 곤장으로 때려 살해했을 때 문양공의 나이 39세였습니다. 문양공의 부인 진선군 정경부인 진주유 씨도 5월 28일 자결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인이 5년 후인 1393년 5월 22일 또는 5월 28일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성계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6월에 모근 선생을 국불천이 한산부원군에 봉합니다. 여름에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은 지신사가 되었습니다. 8월에 인제공은 성균시를 관장하여 맹사겸 등 99명의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8월에는 부친 모근 선생께서는 고려조정의 국정을 맡아달라며 다시 정일품 벽상 삼한 삼중대간 문화시중 판전리 사사 영효사관서 연예문 춘추관사 상호군에 재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신의 호도 격을 높여 추중보절 동독 찬하 보리공신을 내렸습니다. 9월에는 우왕이 유배지를 강화해서 지금의 여주인 황여부 여홍으로 옮겨 강금하였습니다. 10월에는 모근 선생은 명나라의 명년 하정사로 이승인 김사한과 함께 입주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이성계가 정권 찬탈을 못하도록 이성계의 무장 역할을 하는 오남 이방원을 달고 명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때 명환제에게 다시 천령 이북 공업령에 이르는 땅은 모두 고려의 영토임을 밝히고 이곳을 치수하려는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재요청합니다. 명황제는 이색 선생이 원나라에서도 유명했던 학자였다 하여 친히 5번의 연회를 베풀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겨울에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은 28세, 만 27세의 나이로 종이품 봉익대부로 승차되어 밀직제학 상의 회의 도감사, 보문관제학 동지춘수관사, 상호군으로 모든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의 오남 직강공 이숙복이 출생합니다. 직강공 이숙복 어른은 후일 성균직장과 병조 정랑을 지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성계파들이 모근 이색 선생이 이인파, 이성계파 각각의 파들이 임금을 통해서 자리를 내줄 때마다 궁궐에 들어 그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해 비난을 가하자 모근 이색 선생은 신하는 오직 왕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다. 그러니 나는 왕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자리에 오르라 하면 오르고 내리라 하면 내리는 것이고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못 가면 못 간다고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의 나이 만 28세 되던 해는 아버지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는 61세로 1389년 고려 우왕 15년이자 창왕 원년, 공양왕 원년, 명나라 홍무 22년이었습니다. 모근 이색 선생이 명나라에서 사신으로 가 있는 사이인 봄에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의 만 28세 나이로 동지건거가 되어 판계성 부사 유원과 함께 김여지, 황희 등 인재 33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성계파는 인제공의 나이 어림과 재능을 시기하여 사서로이 사림을 뽑았다고 음해하였습니다. 명에서 돌아온 모근 선생은 여주에 가서 우왕을 위로하고 개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6월 9일 정권을 잡은 이성계는 우왕의 아들 9살의 창왕을 즉위시키면서 민심이 숭숭해지자
7월에 다시 모군 선생을 정일품 벽상 삼중대관 판문하부 상서시사 우문관 대제학 영서연 춘추관사 상호군에 임명시키고 다시 한산 부원군에 봉했습니다. 8월 모군 선생은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궁전에 오를 수 있는 찬배 불명의 특전을 받으시고 은 50냥과 비단 10필 말 1필을 하사 받으셨습니다. 여름에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은 종이품 침서밀직사사 동판회의 도감사 지서연 진현관제학이 되시고 9월에는 후덕 부윤이 되고 창왕이 우왕을 뵙는 친조를 호정하는 종사관이 되었으나 친조는 실행하지 못한 채 이성계 일파에 의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모군 선생은 이성계의 사전개혁을 반대했고 정몽주는 중립이었고 조준, 정도준, 윤서중은 이성계 편이었습니다. 11월에 이성계, 심덕부, 지용기, 조준, 정도전 등 이성계파는 군사를 일으켜 흥국사에 모여 우왕과 청왕이 신돈의 핏줄이라고 하고 신종의 7대 손이자 이성계의 사돌번인 정창군 요를 공양왕으로 세우기로 하고 9살로 즉위한 창왕이 우왕을 모의하여 이성계를 죽이려 했다며 창왕을 강화도로 유배에 보내고 여주에 있는 우왕을 서민으로 만들어서 강릉에 유배한 뒤 11월 15일 공양왕을 즉위시켰습니다. 12월에는 모군 선생을 우왕을 만난 일로 탄핵하여 벼슬을 박탈하고 지금의 파주인 장단으로 유배를 보내고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은 순천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삼난 양경공은 탄핵하여 관직을 박탈하고 서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은 순천으로 가는 귀향길에 74쇄 시가 실린 남행록을 남기셨습니다. 12월 윤희정의 상소로 강화도 유배 중인 창왕을 유구를 보내 살해하고 강릉에 귀양 보낸 우왕을 서균형을 보내 살해했습니다. 모군 선생은 정몽주를 복숭아로 이성계를 자두인 오얏으로 비유하며 작년에 맏아들 황천 보내고 거년 장자 입황천, 신시 금동 적혜연, 올 겨울 둘째 아들 멀리 바닷가로 귀양 보냈는데 개설 삼랑 방피핵, 들으니 셋째 아들마저 탄핵한다니 내하하천야 내하천 어찌할꼬 하느님이라는 신세 한탄시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성계파가 역성혁명의 명분으로 삼은 우왕이 과연 신동의 아들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노비 출신으로 개경 현화사의 주지를 지내던 승려 편조 신돈을 김원명에게서 소개받은 공민왕은 신돈을 왕사부에 추대하여 국정을 일임했습니다. 편조는 환석하여 신돈이라 개명하고 권신들의 농지를 농민에게 보급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권신들에게 소작을 납부하지 못해 양인에서 노비가 된 자들을 면천해 주는 노비 해방 등 급진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고려 건문세족의 원한을 한몸에 받았던 신돈은 결국 공민왕을 시해하려는 역모를 꾸미다 참수가 되었습니다. 신돈의 죽음을 통하여 우왕의 탄생과 그 일생을 고려사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일 이성계파는 우왕이 신돈과 원래 신돈의 비첩인 반야 사이에서 태어난 신씨라 폐위했다고 하고 모군 이색파는 반야와 공민왕 사이에서 태어난 왕씨의 후손이고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 궁에 들이고 죽은 궁인 한씨와 자신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대군에 봉한 이상 이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공민왕이 말하길 내가 일찍이 신돈의 집에 갔을 때 그 집 여종과 내통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이를 잘 보호하라 하고 신돈이 죽은 후에 아들 노민호, 이 노민호의 뜻은 석가모니의 종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야는 여러 부처의 어머니란 얘기입니다. 데려다가 명덕태우 궁에 두고 수시중 이인임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맏아들이 있으니 근심이 없다 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신돈의 집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 자식을 낳을 수 있다 하여
그녀와 가까이 하였더니 아이가 나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님은 모니노, 즉 어린 우를 데리고 온 후 수하 사람을 시켜 바냐를 살해하고 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우왕을 10살에 즉위시켰습니다. 일부 조정 신료들은 우가 공민왕의 혈통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으니 다른 왕족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선택해 왕으로 세우자며 우의 왕위를 올리는 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님은 반대 여론을 제압하고 어린 우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이후 이님은 정권을 잡고 국정을 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은 지신사 권중화를 정당문학 모군 이색의 집에 보내 모니노란 이름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군 이색은 문신들을 모아 이름들을 쓸 8글자를 공민왕에 바쳤는데 공민왕은 그 중에서 우를 선택하였습니다. 윤희와 이초는 명에 가서 황제에게 공양왕과 이성계가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를 치려한다고 거짓으로 고하고 아울러 이색 등 충신들이 살해되었다고 무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고로 인해 그 배후가 이색과 권근과 이승인이라고 배후로 지목받고 당시 시중이었던 이성계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후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면서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성계보다 앞서 실권자였던 이인임과 그 일파를 귀양 보내면서 조정에서 흔적을 감추다시피 하였습니다. 김진양이 정도전을 타작하는 소에서 우왕과 창왕 부자처럼 형벌할 수 없는 것에 형벌을 하고 이색 등 여러 대부처럼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운다 하였지만 그 소는 이성계의 파에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 목은 이색, 도은 이승인, 야흔 길재, 포은 정몽주, 김진양, 골륜, 최창대, 윤곡, 원천석, 고려의 조정 신하로 조선 개국에 나서지 않거나 협력을 하지 아니한 중신들은 대개가 우왕을 신돈의 자식이 아닌 공민왕의 혈통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와서 조선의 벼슬을 한 사람 중에도 양심과 양식이 있는 신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조선조 고려에서 보인 혁명 때의 역사 기록은 극히 의심나는 것이 있으니 우왕과 창왕의 일일 것입니다. 만약 우왕이 진실로 신돈의 소송이라면 우왕을 폐기하였을 때 마땅히 종실의 사람 중에 어진 분을 선택해 세워야 할 일이었지 어찌 이색에게 묻고 누구를 세웠으면 하느냐 하고 이색 또한 당연히 전왕의 아들인 창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 우왕과 창은 결코 신씨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왕제의 기간은 100년 동안 종주국 행세를 하던 원나라가 쇠퇴하고 신흥 명나라가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고려의 신료들도 친명파와 친원파로 갈라져 대립하였습니다. 권력 다툼에 패한 사람은 귀양을 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를 지지하는 친명파가 득세하면서 보수적인 친원파는 몰락하였습니다. 우왕과 창의 폐위와 죽음과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권력 다툼이야 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조선 건국 세력이 우왕 부자가 공민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들을 신돈의 자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일입니다. 원천석이나 신음 등이 우왕 부자를 신원하려 했던 것도 권력을 쥔 자들의 역사 왜곡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역사를 바로 보려고 애썼던 분들입니다. 인쟁홍 이종학 선전님 만 29세 되던 해 부친 목은 이색 선생의 연세는 62세로 1390년 고려 공양왕 2년 명나라 홍무 23년이었습니다. 그해 2월 이성계파가 창학을 옹립했던 일로 목은 선생을 3차례나 탄핵했으나 공양왕이 묵묵부답하였습니다. 4월에 오사충이 창왕을 옹립하고 폐위되었던 우왕을 만났던 걸 구실로 목은 선생을 극형에 처할 것을 상소하여 왕이 오사충과 전시에게 장단으로 가서 국문하게 하였습니다.
모진 고문에도 모근 선생이 죄 없음을 일관하니 이성계파는 모근 선생을 함창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지신사 이행이 의의를 제기하자 이행을 모근 팔아 탄핵하여 사직시켰습니다. 공양왕은 모근이 귀양 갔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5월에는 명나라 사신으로 갔던 왕방과 조반이 돌아와 모근 이색 일파인 이윤희와 이초가 명나라 황제에게 이성계파를 무고했다고 하는 바람에 모근 이색, 인제공, 이종학, 이승인, 권군, 우인보, 이림, 우인열, 이인민, 정지, 이기생 등 10명이 청주 감옥에 갇히고 국문토록 하였습니다. 국문하던 중에 청주에 수재가 발생하여 국문하던 문사관 윤호가 떠내려가고 인제공이 모근 선생을 부축하여 은행나무에 오르니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모두 풀어주라 명해서 모근 선생은 지금의 파주인 장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단으로 찾아온 야은 길제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8월에는 이성계 일파의 모함을 받아 모근 선생은 재차 함창으로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은 고향 한산으로 귀향을 떠났습니다. 11월에는 김종현의 영모 사건의 연루자로 모근 선생의 동조 세력을 숙청할 때 형님 문양공 이종덕을 따르던 문인들이 몽땅 살해되었습니다. 12월에는 모근 선생은 모든 것에 대한 용서를 받고 다시 경성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도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의 오남 순절공 이숙치가 출생합니다. 순절공 이숙치 어른은 후일 의정부 자참청과 판호 조사를 지내셨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이 만 30세 되던 해 부친 모근 이색 선생의 나이는 63세인 1391년 고려 공양왕 3년 명나라 홍무 24년 1월에 정몽주의 주청으로 역사 편찬을 하기 위해 공양왕은 모근 이색 선생에게 벽상사만 삼중대간 한산부원군에 다시 봉할 것을 추진했으나 이성계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4월에는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이 31살 만 30세의 나이로 오대산 등 관동을 유람하며 관동록을 작성하여 시 20수를 남기셨습니다. 5월과 6월에도 정도전이 몇 차례 우왕권을 재련하며 모근 선생을 극형에 처할 것을 주청하여 왕이 모근 선생을 또 함창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6월 1일 인제공은 장단에 오셔서 부친 모근 선생의 병시중을 드시고 6월 16일에는 모근 선생 함창 유백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모근 선생을 모시고 가던 중에 7월 2일 여강에서 정도전의 주도로 인제공 이종학 선조는 진천으로 교양 보내게 되었다는 말을 대리로부터 듣고 그 대리를 따라 귀양지 진천으로 가셨습니다. 9월에는 모근 이색 선생은 죄사함을 받고 부인과 함께 한산으로 귀양하셨습니다. 12월에는 모근 이색 선생은 나라에 다시 소환을 받아 벽상사만 삼중대간 한산부원군에 다시 봉해지고 공신의 호도 복원되었습니다. 이해에는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의 처녀가 출생을 하였습니다.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 나이 만 31세, 부친 모근 선생의 나이는 63세인 1392년 조선 태조 1년 명나라 홍무 25년 그해 4월에 모근 선생은 강 밖에 나가지 말라는 분부가 있어서 지금의 금천구 시흥인 금주에 갔다가 6월에는 여흥으로 지금의 여주로 옮기셨습니다. 7월에는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모근 선생은 전라도 장흥부로 편척되셨습니다. 10월에는 태조 이성계가 사면시켜주어 모근 선생은 한주인 한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해 7월에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은
지금의 전북 고창군 무장면인 장사연으로 귀향지를 이배하여 가던 도중에 정도전이 부리던 최핵사 손흥정에게 지금의 경상남도 거창인 무천역에서 목이 졸려 살해되고 굵고 짧은 만 31살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수많은 시를 남기셔서 후손들이 인재유고를 출간하였습니다. 후일 조선 태종실록에 의하면 조선 태종 때 손은정은 인제공 이종학을 교살한 죄를 물어 공신의 작호를 박탈하고 하옥한 후 복권시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손흥정은 고려말 조선 초의 무신으로 군호는 이천군입니다. 1392년 음력 7월 17일 조선 개국에 참여하여 개국공신 3등에 녹훈되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왕씨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일 때 참가하였고 1309년 동생 손효정의 반역죄에 연루되어 황해에도 신은에 부처되었는데 이때 이승인과 이종학을 죽인 혐의로 폐서인되고 가산이 정몰되고 노권을 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태조실록과 태종실록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인제공 이종학 어른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1편에서는 한산이씨 9세 목은 3세 광목공 이슈가 어른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